네, 안녕하세요. 로켓현입니다. 이 영상은 루비 온 레일즈로 카카오톡 봇, 즉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자동 응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들으시는 분들이 루비 온 레일즈로 크루드를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일즈를 통해서 게시판 정도는 만들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정도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루비 온 레일즈로 카카오톡 세팅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개념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루비 온 레일즈로 제이슨 응답 서버를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루비 온 레일즈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루비 온 레일즈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어떻게 되죠? 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켜고 거기에 URL로 우리 서버에 요청을 보내죠. 그러면 우리의 루비 온 레일즈 서버는 어떻게 응답을 하죠? 요청이 왔으니까 응답을 해야겠죠. 네, 바로 HTML 형식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줍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HTML 형식으로 응답을 해주고 브라우저가 그 HTML 을 읽어서 해석을 해서 이제 PC나 모바일 화면에 뿌려주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만 우리 서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서버가 우리 서버에도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이제 왼쪽 부분이 사용자가 아니고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해 볼게요. 우리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또 다른 서버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또 다른 서버가 우리 서버에 요청을 보냈을 때 또 응답을 해 주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는 HTML 형식으로 응답을 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HTML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사실 데이터만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응답을 해 줘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 제이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제이슨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이슨에 대한 소개는 검색하시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이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이슨은 서로 다른 언어끼리 이때 말한 언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루비죠. 네, 서로 다른 언어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중 하나로 약속된 텍스트 형식을 의미를 해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설명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서버 쓰고 있는 게 루비 온 레일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루비라는 언어예요. 이때 이제 루비의 데이터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해시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해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한테 보내고 싶어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는 곳이라면은 프론트 엔드 쪽이겠죠. 아무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에는 해시라는 형태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자바에도 스위프트에도 파이썬에도 해시라는 형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시라는 형태는 루비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끼리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이슨이거든요. 이 제이슨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이제 서로 다른 언어끼리 통신을 하는 거를 중재를 해줘요. 이제 제이슨이 중재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이슨이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다 바꾸라고 요구를 해요. 네. 뭐 다른 언어들마다 서로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형식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그 형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열어주고 닫아주고 키 밸류 형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냐? 이제 루비에서 왼쪽 루비에서 오른쪽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해시 형식으로 루비에서 썼지만 이제 어떤 뭐 함수나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해시 형식을 제이슨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전송을 해 주면은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그 제이슨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언어들끼리 데이터 형식은 다르지만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통일을 시켜서 서로 다른 언어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루비와 뭐 이제 스위프트, 자바, 뭐 파이썬, PHP 이런 다른 언어들과도 다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루비에서 보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제이슨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정도로만 제이슨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비 on 레일즈로 웹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 오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URL을 쳤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HTML 형식으로 결과를 보여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에 어떻게 작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컨트롤러와 액션에 이제 이 골뱅이 변수에 뭐 데이터가 우리가 보여줄 게 있으면 거기 담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index.html.erb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 유저 변수에 담긴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 렌더 index.html erb가 사실 생략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변수에 담은 다음에 이 index.html로 가라고 이 index.html을 이제 보여주라고 이렇게 명령이 사실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이렇게 index.html이 뿌려지는 거고 그때 이 index.html에 만약에 골뱅이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줘서 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에선 당연히 index.html.erb를 쓰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레일즈가 생략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생략됐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응답을 HTML로 줄 수 있고 또 다르게 썼을 때는 또 다른 형식으로 응답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이슨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이슨 응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렌더라고 쓰시고 제이슨 땡땡 하시고 이 골뱅이 유저스라고 써주시면은 이 유저에는 유저.올이라고 해서 유저들이 담기겠죠. 근데 뭐 유저들이 담겼으니까 제 생각에는 루비에서 뭐 어레이 형태로 담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레이 형태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이슨으로 바꿔서 응답을 해줘야겠죠. 이때 렌더 제이슨 땡땡하고 이 변수를 넣어주면은 이 이제 루비에서의 어레이가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이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그냥 이 한 줄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HTML에서는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었는데 제이슨으로 응답을 하면 결과를 바로바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포스트맨이라는 툴인데 더 자세한 설명은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사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 툴을 틀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 주소를 적어 주시고 샌드라고 요청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맨 툴을 쓰면은 그 제이슨 서버를 테스트할 때 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레일즈로 제이슨 서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만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 한 줄만 적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제는 카카오톡 채팅봇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채팅봇을 쓸 사용자가 있어. 이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요청을 보낼 때
그 요청이 어디로 가냐면은 카카오톡 측 서버 컴퓨터로 가요. 네. 이 요청이 카카오톡 측 서버 컴퓨터로 가고, 그리고 그 요청이 다시 우리가 짠 레일즈 서버로 요청이 와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요청을 뭐 어떤 쪼금 처리를 해서 우리 레일즈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요청을 이제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응답을 해 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면 카카오톡 서버는 다시 그 받은 응답을 좀 처리를 해서 마지막 사용자에게 응답을 해 주는 꼴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림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가운데 카카오톡 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쪼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가운데 카카오톡 서버는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이제 요청을 보내면은 "우리 서버로 바로 온다."고 가정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보내면은 사용자에게 바로 응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카카오톡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 곧바로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요청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 보낸 요청이 뭐냐면은 바로 사용자의 메시지예요. 이제 카카오톡 챗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우리 카카오톡 채팅봇에 말을 먼저 걸겠죠. 그때 그 사용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요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우리 서버한테 "안녕 라이언"이라고 사용자가 쳤어요. 이렇게 치는 순간 우리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오냐면은 컨텐트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와요, 이 요청이. 그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그 서버의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람스 쓰면 돼요. 파람스 써서 파람스 치고 이름이 이제 콘텐트로 온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람스 뭐 땡땡 콘텐트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맘대로, 이거는 코딩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응답을 해 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응답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 주냐면은 카카오톡에서 미리 정한 제이슨 형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이건 카카오톡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 채팅봇을 만들고 싶으면 그대로 따라야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정한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제이슨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컨트롤러 액션에 적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해시 형태로 제가 쓴 거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가장 큰 테두리에 메시지와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메시지와 키보드라는 형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메시지 안에는 텍스트란 이름으로 그 응답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 주셔야 돼요. 좀 뒤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키보드 값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그 버튼들이 어떤 버튼인지라고 응답을 적어 주신 다음에 걔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꼴이 이제 카카오톡에서 요구하는 제이슨 형식 꼴인 거예요. 물론 아직 이 상태에서는 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 제이슨을 해 주시면 해시가 제이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제가 메시지를 꼭 넣으라고 했었잖아요, 이 메시지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라는 부분이 응답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챗봇의 메시지에 해당돼요. 응답은 챗봇의 메시지와 키보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천천히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우선 그중에서 챗봇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안녕 아이유"라고 썼으면은 이 챗봇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녕 아이유." 여러분들이 이 "안녕 아이유를" 딴 걸로 바꾸면은 다른 식으로 대답이 가겠죠. 그리고 이 응답에서는 이제 키보드 형태도 꼭 여러분 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키보드라 하고 타입을 버튼스라고 하고 그 버튼들이 어떻게 정해 놔서 응답을 해 줬어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렇게 챗봇에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의 채팅방에서 키보드 형태가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키보드를 버튼이라고 정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되거든요. 더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더 할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된다. 카카오톡이 이렇게 이런 약속으로 제이슨으로 응답하라고 해서 우린 그대로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이 버튼들이 나왔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클릭하겠죠. 뭐 buy를 클릭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서버에. 이때 요청은 사용자의 메시지라 했었죠. 그럼 buy라는 이름으로 buy라는 데이터가 메시지가 우리 서버에 요청이 오겠죠. 똑같아요. 그것도 이제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파람스 콘텐트로 요청을 받아서 똑같이 요청을 처리하고 또 응답을 해 줘야겠죠. 응답을 해줄 때는 카카오톡에 요청한 제이슨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응답은 메시지와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써 주시면은 요렇게 사용자 화면에 뜨는 겁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챗봇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부분에는 텍스트 오케이 바이라 했으니까 사용자 화면에서도 오케이 바이가 나오는 거고 이 키보드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타입은 버튼이라 했지만 지금 텍스트라고 했어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보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카카오톡 챗봇의 원리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좀 쉽죠. 개발보다는 기획이 더 중요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if와 else if 이런 걸 계속 써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버튼으로 다 일단 응답을 한정을 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또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까지가 원리고 이제 진짜로 개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에서 만든 GitHub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여기 가면 훨씬 더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가이드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볼게요. 이게 큰 그림이라 했었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요청은 뭐였죠? 사용자의 메시지죠. 그럼 카카오톡 서버가 그걸 받은 다음에 우리 서버로 그걸 이제 사용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서 요청을 해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우리 서버에 어떻게 요청을 보내지? 라고 궁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요청을 보내냐면은 우리 레일즈 서버의 주소를 카카오톡 서버에 미리 넘겨줍니다. 이게 우리 레일즈 서버야라고 넘겨주면은 이 카카오톡 서버가 우리 레일즈 서버한테 이 두 가지 URL로 요청을 보내요.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GitHub에서 참조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get 방식으로 우리 레일즈 서버 URL 슬래시 키보드로 요청을 보내고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 레일즈 서버 URL 슬래시 메시지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URL로 올 거를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해 놔야 돼요. 네. 아무튼 이 URL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채팅 시작 시에 사용자의 키보드 상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저가 카톡복과 이제 저희가 만든 카톡복과 채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저의 키보드 상태를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 놔야 합니다. 키보드 상태라 하면은 키보드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타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버튼스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해서 즉 어떤 말이나 다 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버튼스로 한정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첫 번째 우리 챗봇에 말을 걸었을 때 어떤 키보드가 뜨게 할 건지를 결정을 우선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 볼게요. 이때 요청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카톡 봇과 채팅을 시작하려고 이제 채팅방에 들어온 순간 우리 서버에 요청이 들어와요.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디로 요청이 들어오냐면은 get 방식으로 슬래시 키보드라는 URL로 그냥 요청이 들어옵니다. get 방식이니까 뭐 어떤 바디에 무슨 내용이 담긴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응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파라미터를 받을 것도 없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은 그 요청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우리 챗봇에 처음 말을 걸 건데 무슨 키보드를 써야 하는지 알려줘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응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면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키보드는 두 가지예요. 텍스트 또는 버튼.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게 짜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타입 땡땡하고 텍스트라고 해주고 걔를 이제 제이슨으로 응답을 해주면은 사용자는 우리 챗봇에 처음 말을 걸 때 이 키보드 형태가 뜰 거예요. 네, 이 텍스트 형태가.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버튼으로 한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입 버튼스 해주시고 버튼스 땡땡하고 배열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 이름들을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저가 채팅을 시작할 때 어떤 키보드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URL이 get 방식으로 슬래시 키보드라고 요청이 오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 URL이 요청이 오는 걸 담당하는 부분이 라우트잖아요. 그래서 config 폴더에 route.rb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죠. get 방식으로 슬래시 키보드로 올 거니까 이제 걔를 어떤 컨트롤러에 어떤 액션이 처리할 거다라고 적어주시고 해당 컨트롤러의 액션에다가 그 응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을 버튼스로 한정을 했고 그 버튼은 선택 1, 선택 2, 선택 3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채팅을 처리를 해야 돼요. 사용자가 우리 챗봇에 말을 걸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제가 그 원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 사용자의 메시지는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콘텐트 이름,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원리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채팅이 시작됐을 때는 그때 요청은 뭐냐면은 요청이 바로 사용자의 메시지예요. 사용자가 이제 우리 챗봇에 말을 거는 순간 그게 우리 서버로 요청이 와요. 근데 요청이 오는데 그 URL은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메시지로 이 URL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우리도 응답을 해야겠죠. 근데 응답은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이 헷갈리시는데 응답은 꼭 응답 메시지와 사용자 키보드 상태를 둘 다 정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응답은 꼭 챗봇의 메시지, 사용자 말을 걸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뜨는 키보드 형태를 정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제이슨 형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메시지와 키보드를 포함을 해야 돼요. 메시지와 키보드를. 그리고 메시지는 땡땡하고 텍스트라 해서 뭐라고 말로 응답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뜨는 키보드는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냥 키보드가 뜰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상태로 응답을 했으면은 메시지는 똑같이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뜰 거고 아래 키보드 형태가 제가 버튼스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보드가 버튼식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겠죠. 1번, 2번. 그래서 왼쪽 거는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온 거에 대해서 왼쪽처럼 응답을 했으면은
오른쪽처럼 결과가 뜹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이슨으로 응답을 했으면은 오른쪽처럼 응답이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때 이 메시지 응답하는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사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링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깃헙 카카오톡에서 만든 카카오톡 깃헙을 통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드를 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든 이제 우리 서버로 요청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메시지라는 URL로 온다 했었죠. 네.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config route에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걔 처리할 뭐 컨트롤러 액션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천천히 위에 분 한번부터 볼게요. 이건 뭐죠? 이 파람스 콘텐트는 사용자의 메시지가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담겨서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골뱅이 리스폰스에 이제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무슨 말을 했을지를 사실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if else문으로 다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리스폰스가 만약에 선택 1을 눌렀을 때, 그럼 선택 2를 눌렀을 때, 선택 3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은 거죠. 나눠 놓고 예를 선택 1을 눌렀을 때는 이제 뭐 메시지로 선택 1을 눌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2를 눌렀을 때는 2를 눌렀습니다. 3을 눌렀을 때 3을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진짜 간단한 카카오톡 채팅봇은 만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해커톤 때 심화로 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사용자가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메시지가 전송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자 메시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정보가 더 와요. 그게 뭐냐면은 유저 키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고유 번호가 전송이 되거든요. 네, 그냥 진짜 카카오톡 사용자마다 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 번호가 전송이 돼요. 그럼 우리는 콘텐트를 받듯이 똑같이 이제 유저 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마다 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누가 보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하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저 키로 사용자 고유 번호 전송된다는 거. 에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깃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언어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제이슨 형식으로 보내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일즈로 제가 간단하게 만든 챗봇 예시 코드를 이 깃헙에 올려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컨트롤러로 들어간 URL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컨트롤러를 이렇게 짰구나라고 보시고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뒤에는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만드는 법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뜰 거고요. 로그인 하시면은 새 플러스 친구 만들기가 있어요. 이 플러스 친구 만들기를 누르시고 여기 이제 폼을 채워주세요. 뭐 이름, 검색량 아이디 쭉 채워주시고 만드신 다음 왼쪽 보시면 스마트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채팅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 채팅 들어가시면 자동 응답형과 API형이 있는데 우리 이제 API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눌러주시고 API형에서 뭐 입력하라고 해요. 앱 이름과 앱 URL 설명을 하라는데 이 앱 URL이 바로 이제 그 카카오톡 서버한테 우리 레일즈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면은 루트 주소를 주셔야 돼요. 알려주면은 이제 얘가 여기 슬래시 키보드로 요청을 보내거나 또는 슬래시 메시지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